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교육 박사의 주린이를 위한 경제기사 읽기 오늘 2월 24일 방송입니다. 자, 오늘 장 초반에는 뭐 상승 시도를 했었는데 이후에 밀려 내려가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수급이 또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죠. 제가 이제 며칠 전부터 시장이 단기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제 단기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왔죠. 제가 이제 89년에 증권회사를 처음에 들어갔는데 그때 증권 시장에는 굉장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한국은행 나와서 증권회사 온 사람도 있었고 CMB, 체이스 맨하탄 뱅크에서도 나와서 우리나라 증권회사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고 정말 금융에서는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와서 날고 기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때 OJT 언더 잡 트레이닝을 저기 갔을 때 지점에 계시는 한 저기 그 선배 사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며칠 안 남았는데 뭐 이틀은 오르고 3일은 빠질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딱 저기 그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때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야, 어떻게 저걸 알지? 근데 저도 한 35년 정도 이제 굴러 먹다 보니까 그 정도는 눈에 보인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일단 다음 주는 3월 1일 또 저기 그 하루 휴장 줄 거기 때문에 단기 조정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난 상황부터 좀 보죠. 15포인트 마이너스입니다. 0.63% 밀렸고요. 코스닥은 4.4포인트 0.56% 밀렸습니다. 수급은 외국인 기관이 코스피 코스닥에 모두 매도를 했는데 오늘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3천억이 넘는 순매도를 보였어요. 환율은 다시 7원 70전 올라서 1304원 80전까지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었죠. 수급이 제일 중요하니까 수급 동향을 먼저 보면 자,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제는 뭐 산다기보다는 오히려 파는 쪽으로 좀 순매도로 돌았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파는 쪽으로 좀 기울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투자심은 여전히 50대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업종별로 좀 매매된 걸 좀 보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IT 전기전자에 850억, 철강에 654억, 그리고 서비스. 근데 요거는 여느 때하고 좀 달리 인덱스 매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업종별로 좀 갖다 때릴 건 때리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일봉으로 보면 이제 20일이 확실히 휘어요. 노란색이 그 2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20일이 확실히 휘어 나가면 늘어지면 그러면 이제 조정을 받는 거죠. 20일이 이렇게 올라오는 상태에서는 상승 기류가 좀 더 강한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또 그렇죠. 60일이 지켜지는지를 볼 필요가 있겠다. 주봉은 60주봉에 이제 눌린 거고요. 월봉도 다시 60개월봉 안으로 이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보면은 뭐 대체로 다 밀려 내려가죠. 한진칼, 메리츠금융지주, 유한양행, SK스퀘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해상, 메리츠증권, CS윈드, DB손해보험 보험주들이 조금 그 한쪽으로 묶인 것 같고 나머지들은 뭐 별로인 그런 상황이고요. 밀리는 것은 SD바이오센스와 KT, 현대제철, NC소프트, LG디스플레이 이제 코로나도 대체로 좀 끝나가고 하니까 제약바이오들이 좀 밀려 내려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서도 보면은 2차 전지주들이 좀 올라왔고 코난 테크놀로지나 루비스, 세비캠, 나노신소재, 미래나노텍, 셀바스 AI 쪽 보면은 AI 관련주들이 좀 올라왔고요. 오스코텍이나 디오유, 시젠 이런 것들 좀 밀려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네요. 테마주로 보면은 자동차 소프트웨어 이 MDS 테크놀로지가 올라왔을까요? 그렇죠. MDS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뭐 끼가 있는 종목이니까 아몰레드 소재 이런 것도 괜찮았고 밀리는 것은 의료기기와 유헬스케어 등등이 좀 밀려 내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제유가는 원유 재고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좀 가파른 낙폭 때문에 올라왔다고 하고요.
달러 인덱스 조금 더 올라왔습니다. 그 값은 여전히 제어를 당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금융업종이 이 달러 인덱스가 올라오니까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환율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더 밀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요 금리들은 좀 내려왔고요. 경기지표 보면 이제 간밤에는 PCE 물가지수 중에 전분기 대비 이런 거 나왔는데, 오늘은 이제 전년비, 전월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물가 때문에 많은 이제 또 그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뉴스들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1% 미만 하락해서 2420선, 외인 기관 팔자.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게 나오고 하면서 일단 괜찮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1월 PC 물가를 앞두고 결과에 따라서 통화정책 컨센서스 변화를 좀 봐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건데, 우리는 이미 뭐 금리를 어제 아, 동결했기 때문에 뭐 한미 간의 금리 차는 줄어들진 않을 거 아닙니까? 미국이 금리를 내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좀 어렵다. 좀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뭐 건설만 망하느냐, 나라가 망하느냐, 뭐 이렇게 좀 극단적인 사례까지 들어드렸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또 원화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투자 매력이 떨어진 외국인들이 이탈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킹 달러가 돌아왔다.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가 2월 들어서 G20 통화 중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처럼 나타났다. 당연하죠. 무역 수지. 대한민국 영업사원이라고 하는데 아마 나라를 팔아먹는 쪽의 영업사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무역 수지 적자가 있고 하다 보니까 방법이 없다. 원화 약세가 보이게 되면 외국인 투자가들은 당연히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모든 것이 다 안정되기에는 이제 요원한 그런 그 상황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불황에도 이익 전망치 올라가는 음식료, 롯데, 칠성, 농심 등에 주목해 보자고 하는데, 이거는 참 소비자 입장에서는 때려 죽일 놈들이지만 주식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보다 좋은 그 상황이 없죠. 여기는 그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도 물가를 올리고 가격을 올리고, 그 다음에 지네들 영업이익이 떨어져도 가격을 올리고, 그러니까 이 독과점적인 이 성격의 상품을 가지고 있는 그 기업들이 누릴 수 있는 뭐 혜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최근 시장 금리가 단기간 급등하면서 주식시장 랠리를 주춤하고 있지만 실적 뒷받침된 종목들을 봐야 하는데, 이때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독과점을 가지고 있는 그 기업들이 잘 팔린다. 안 먹어? 안 먹으면 말지 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찌됐든 그 햄버거 먹고 뭐 할 때 사이다 먹고 콜라 먹고 막 그다음에 라면 끓여 먹고 해야 되니까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독과점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찾아서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저도 챗 GPT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반도체가 급반색, 26조 시장 추가로 열린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가고 뭐 저기 AI 칩 같은 것도 하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놓고 봅시다. 우리는 과연 그러면 이챗 GPT와 같이 AI와 관련된 종목이 과연 있는가 하는 거군요. 지금 이제 AI의 강자는 미국과 중국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근데 미국보다는 우리가 중국 쪽에 더 많은 그 반도체를 팔고 있었는데 중국이 좀 못 팔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특히 지금 챗 GPT와 같은 이런 그 AI를 우리가 과연 그 회사가 있느냐? 없어요. 그거 이제 사실 네이버 카카오가 했어야 되는데 이 새끼들이 딴짓거리 하면서 그걸 하질 않는 바람에
계속 뭐 뉴스, 가짜 뉴스나 돌리고, 그 짓거리 하다가 지금 투자가 늦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래 봐야 이제 저기 그 팔로우밖에 안 되는 거죠. 내가 이제 그 시장 끌고 가는 의견 선도자, 오피니언 리더 내지는 테크니컬 리더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 말입니다. 챗 GPT 시장이 열려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외교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가 간의 어떤 상호주의 이런 거 가지고 해야 되는데 기대는 아니다. 기대는 안. 이 AI들은 뭐 그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좋아지겠죠. 하지만 우리는 아마 그렇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놈의 저기 행정부가 답답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첨단이라는 이런 것보다는 그냥 라면이나 아니면 뭐 저기 음료수나 그런 쪽에 투자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갑갑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정부 있는 동안에는 주가 올라가는 거 기대도 하지 마시라. 지금 데이터들이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관치, 뭐 은행 건들고 증권사 건들고 기업들 건들고 말아먹게 생겼습니다. 말아먹게 생겼어. 예.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어딥니까 휴먼 인덱스로 삼고 있는 우리 돈나무 언니 캐슬린 우드, 캐시 우드. 내가 파니까 오르네. 열받는다. 그죠? 국내에서 돈나무 언니로 불리는 캐시 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 CEO가 엔비디아 주가 급등 직전에 지분을 매각하고 코인베이스 주식을 추가로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까무러치는 거죠. 자, 우드는 지난 몇 년간, 몇 달간 코인베이스 지분을 매수했다. 이건 저기 저 뭡니까? 코인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지난해 65% 급락한 코인베이스는 올해 들어 70% 반등했다. 코인베이스 현재 아크에서 7번째로 큰 주식이다. 한편 기술 성장주 투자자인 우드는 지난해 기술주 약세에 좋지 못한 성과를 냈다. 아크는 약 37% 하락했고 2021년 2월 고점 대비 76%가량 떨어졌다. 그러나 기술주가 올해 전반적 반등함에 따라서 아크 또한 올해 현재까지 24% 반등했다. 반등했다는 것이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드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수익률을 5년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된다고 반박하지만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5년 평균 수익률 역시 올해 반등 이후에도 0.92%에 불과하다. 이는 우드의 5년 평균 목표치 연간 15% 수익률도 근접하지 못했고 S&P 500이 같은 기간 10.2% 상승한데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기 그 한쪽으로 경도된 그런 사람들의 결말이 있다 그럽니다. 이 주식 투자는 굉장히 유연해야 돼요. 월가에서 그 수재, 천재 이런 애들이 뭐 때문에 나가 떨어졌느냐? 고집, 아집 그것 때문에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파는 것이고 비다 싶으면은 마음을 바꾸는 것이고 그렇게 유연하게 가야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기술주 말고 가치주 천천히 가치가 그쪽에 장기 투자하는 것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아무튼 뭐 다음 주 크게 기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아무튼 뭐 이 어려운 시기가 다시 또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잘 좀 버티시기 바라겠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